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조국 혁신당 지방선거 도내 출마 예정자와 당원들이 느닷없는 민주당과 합당 추진에 강한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입지자들은 사회권 선진국과 민주당 대체 세력이라고 주장하며 치열하게 경쟁했던 활동이 무용지물이 될 우려가 크다고 반발했습니다. 당원들도 불만을 쏟아내며 탈당 조짐까지 일고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이 복지 확대에 든든한 디딤돌이 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3천만 원을 투입해 다자녀 가구 50가구에 차량을 무료로 렌탈을 지원합니다. 이 지원금은 지난해 모금한 고향사랑 기부금 4억 8천만 원 가운데 다자녀 렌탈이라는 특별 사업으로 모금됐습니다. 높은 취업 문턱을 넘는데 익산 통합 일자리 센터가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센터는 개소 100일 만에 1,500건의 상담을 진행했고 67명이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센터는 상담은 물론 동행 면접, 이동 상담, 노무 데스크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0일 금요일 종합뉴스입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던진 합당 카드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반응을 보이면서 합당이 현실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자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경쟁하려 했던 조국혁신당 입지자들은 그동안의 경쟁이 무용지물됐다며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당원들도 불만을 쏟아내며 탈당 조짐까지 일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조국혁신당의 합당을 제안한 민주당 정청래 대표. 정 대표는 지방선거를 따로 치를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국혁신당에게 제안합니다. 우리와 합칩시다. 저는 조국혁신당 창당 당시 따로 또 가치를 말했습니다. 같은 날 전북도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었던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민주당 합당 제안에 대해 의원총회와 당무위원회를 열겠다고 밝혔고 협의 전권을 위임받았습니다. 의원총회와 당무위원회의 조속한 개최를 지시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국민의 마음과 뜻이 가리키는 방향에 따라 논의하고 결정할 것이며 상황이 이러자 민주당보다는 규모가 작은 조국혁신당 입지자들은 사실상 흡수통합이라며 난리가 났습니다. 익산과 군산 지역 입지자는 10여 명, 민주당과 경쟁하겠다며 지역구 표밭을 공략해왔는데 무용지물이 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민주당하고 합당을 하면 저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경선하려고 생각지도 안 했고. 조국혁신당 당원들의 불만도 강하게 표출됩니다. 조국혁신당이 주장해온 정치개혁과 개헌, 사회권 선진국 실현 등 혁신 이미지가 송두리째 사라지게 됐다며 탈당 조짐이 일고 있습니다. 혁신이라는 그 아이콘으로 지지했는데 만약에 민주당하고 합당하면 짬뽕당이지 당원들도 하나씩 탈당하고. 민주당과 합당 과정에서 조국혁신당 지분 협의가 이뤄진다 해도 지역 입지자들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제3정당을 만들어서 우리 대한민국 정치와 미래를 바꾸겠다고 했던 우리들의 그 주장과 정체성이 대단히 희석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좀 우려되는 면도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맞아 전북에서 혁신을 내세우며 민주당과의 한판 승부를 예고해왔던 조국혁신당. 민주당이 던진 지방선거 전 합당 카드에 대한 반응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KCN 뉴스입니다. 광주 전남 행정통합법안에 농림축산식품부와 문화체육관광부를 이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전북 정치권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광주 전남 지역 국회의원과 시도지사가 마련한 406개 조항의 전남 광주특별시 통합법안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본부까지 전남으로 옮기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행정통합이 균형 발전이 아니라 지역 갈등을 조장한다는 전북 정치권의 반발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호영 의원은 정부의 5극 정책이 특별자치도를 역차별한다며 공공기관 2차 이전 우선 적용을 주장했습니다. 또 이원택 의원은 농식품부 전북 이전을 위한 연석회의를 제안했습니다.
신보균 전 행정안전부 차관은 농식품부 간제 이전 조항은 배제해야 한다며 국가식품 클러스터가 있는 익산이 최적지라고 강조했습니다. 군산정치연대가 신영대 전 의원이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군산, 김제, 부안, 갑 지역위원회의 신속한 정비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군산의 민주당 일부 당원들로 구성된 군산정치연대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신 전 의원이 사법부의 최종 판단으로 도덕성과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하려는 것은 당의 혁신 의지를 꺾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유능한 새 인물을 6.3 보궐선거 후보로 조기에 석정할 것과 투명한 공천 시스템 구축으로 선거에 대비할 것을 중앙당에 요구했습니다. 국내 대형 은행들이 잇따라 전북 혁신도시의 금융허브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KB금융그룹은 KB국민은행과 KB증권, KB손해보험, KB자산운용 등이 입점하는 금융타운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금융타운에는 250명 이상이 근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신한금융그룹도 자본시장 비즈니스 전체 밸류체인을 전북 혁신도시에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단순 사무소를 설치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자산운용과 수탁, 리스크 관리 등 자본시장과 관련된 전문 기능이 직접화될 계획입니다. 전북자치도가 정부에 금융중심지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국내 금융중심지는 서울 여의도와 부산 문현 등 두 곳으로 전북은 제3의 금융거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금융중심지 예정구역은 전북 혁신도시와 만성지구 일대 3.59제곱킬로미터로 자산운용과 농생명, 기후에너지 등 디지털 기술과 결합한 금융 모델을 내세웠습니다. 전북자치도의 금융중심지 지정 여부는 금융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6월 달에 지정 여부가 확정될 전망입니다. 익산 함열에 시립 치매 요양원이 만들어져 2월 중에 문을 엽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시립 치매 요양원은 치매 전담실과 일반실 등 30명 정원으로 운영됩니다. 또 요양보호사 인력은 법정 기준보다 증원 배치돼 24시간 돌봄이 가능하며 재활과 맞춤형 인지 프로그램 등이 제공됩니다. 개원식은 2월 중에 열릴 예정입니다. 올해 익산에 오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420명으로 지난해보다 2배가량이 늘었습니다. 익산시는 베트남 당락성과 체결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업무 협약에 따라 현지에서 면접을 진행하는 등 직접 선발에 나섭니다. 이번에 선발된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비자 발급과 출국 전 교육을 거친 후 농번기에 맞춰 순차적으로 지역 농가에 배치됩니다. 군산시가 다자녀 가구에 차량 무료 렌탈을 지원합니다. 오는 3월부터 시행하는 이 사업은 군산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금으로 마련됐습니다. 군산시가 다자녀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선택한 고향사랑기부제의 지정기부 사업. 지난해 초 다자녀 가구 차량 무료 렌탈 지원 모금을 시작해 1년 만에 3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이 기부금으로 오는 3월부터 다자녀 50가구에 차량 렌탈 비용을 지원합니다. 대상은 10살 미만 1명을 포함해 자녀 3명 이상을 둔 가구로 한 가구당 최대 4일까지 차량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동수단에 대한 불편을 조금 해소하고 그다음에 다자녀 가구의 여가 활동이나 아니면 이런 생활 편의를 제공을 함으로써 그 삶의 질이 좀 향상이 되고 또 저희 군산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좀 환경을 조금 조성을 하고자. 어린이 복지 사업도 확대됩니다. 지난해 5월 완공된 군산 새들공원에 어린이 숲 놀이공원이 오는 4월 문을 엽니다. 이 시설에는 4억 원이 투입됐으며 예산 부담으로 추진이 어려웠던 사업을 고향사랑 기부금이 뒷받침했습니다. 군산시가 최근 3년 동안 고향사랑 기부제로 모금한 금액은 모두 14억 원.
개인의 소액 기부에 의존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지역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앞으로도 단순한 모금을 넘어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기부와 정책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기부금은 사회 취약계층이나 아니면 청소년 육성 지원이나 아니면 저희 주민들에 의한 문화예술 복원이나 이런 사업에 쓰고져 있어서 전반적으로 저희 주민 복리 증진 사업에 쓰고 있습니다. 4년 차로 접어든 고향사랑 기부제. 작은 기부가 아이들과 가족을 위한 변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KCN 뉴스입니다. 바지 사장을 내세워 여러 곳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온 업자가 구속 기소됐습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성매매처벌법과 의료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성매매 업소 운영자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바지 사장을 내세워 도내와 충남 일대에 성매매업소 3곳을 운영하며 4개의 차명 계좌를 이용해 6,500만 원을 숨기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 외국인들에게 비자를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2023년부터 베트남 입국자 12명에게 불법 체류 문제를 해결해주겠다고 속여 6억 4천만 원을 가로챈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동종 범죄 이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경찰의 불법 구금으로 간첩으로 몰렸던 어부가 50년 만에 누명을 벗었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어제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 신충관 씨의 재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신 씨의 법정 진술 등 증거를 종합했을 때 당시 경찰이 구속영장 없이 신 씨를 불법 감금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신 씨는 1976년 북한을 고무, 찬양하는 것을 듣고도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았다는 혐의로 징역 6개월 등을 선고받고 1984년에 숨졌습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군산 간호대총장과 진희환 전 군산시 의회 의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위원회는 어제 고대용 총장과 진희환 전 군산시 의회 의장을 업무상 배임과 사립학교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북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단체는 지난 2024년 계약직 채용 공고에 정년을 만 60세로 명시했음에도 정년을 넘긴 진 전 의장을 채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진 전 의장이 지난해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특정 후보의 미래전략위원회 총괄특보로 활동하며 간호대 직원으로서 정상적인 근무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새만금 관리 수위를 폐기하고 기본 계획을 전면 수정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새만금 상시 해수 유통운동본부는 어제 도의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새만금호 -1.5m 관리 수위 방침을 폐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낮은 수위가 환경 파괴를 부추기고 있다며 기본 계획을 전면 수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민간 협의체를 구성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생태계 복원 중심의 대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군산 수송동과 조촌동 상권 중대형 상가의 공실률이 2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수송동과 조촌동 상권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19.3%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대형 상가를 중심으로 임대료 부담과 업종 전환의 어려움이 크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원도심 중대형 상가의 공실률은 13.2%, 소규모 상가는 12.9%로 조사됐습니다. 취업 문턱은 높아지고 재취업도 쉽지 않아 어디서부터 준비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한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익산 통합 일자리 센터가 실제 취업 성과를 내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개소 100일 만에 1,500건의 상담을 진행했고 67명이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정년 퇴직한 후 갈 길을 잃었다는 이정숙 씨. 42년 동안 직장에 다녔지만 다시 일자리를 찾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막막하고 두렵고 또 아니면은 이게 또 사회에서 밀려난 느낌? 아니면 이게 내가 뭐가 해야 되나 하는 두려움들, 모든 것들이 이제 있었는데 하지만 익산통합 일자리센터에서 상담과 교육을 받곤 걱정이 많이 줄었습니다. 원하는 일을 다시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상담을 받으니까 마음이 좀 평안함이 있죠. 일단은 방법이 있다는 거, 또 나도 새로운 일을 찾을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 그 희망이 있었는데 지난해 10월 개소한 익산통합일자리 지원센터. 그동안 흩어져 있던 청년과 신중년, 여성 등의 취업 지원을 한 곳에 모았습니다. 개소한 지 100일 동안 처리한 구인 구직 상담은 1,514건, 하루 평균 15건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240여 명에게 맞춤 알선을 진행했고 67명이 실제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이는 구직자와 구인 기업을 직접 이어주는 현장 중심 지원과 구직자 지원 교육이 효과를 봤다는 평가입니다. 그러면 이제 AI는 우리하고 너무 동떨어진 거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좀 있었어요. 이 AI를 내가 할 수 있을까? 또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더 용기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퇴직에 대한 두려움에서 이제는 한마디로 터닝 포인트 같은 느낌. 단순 상담에서 끝나지 않고 면접 현장에 직원이 함께 가는 동행 면접과 센터 직원들이 18개 읍면동을 직접 찾아가는 이동 상담도 진행했습니다. 지역 기업 발굴도 병행해 구인 기업 85곳이 센터를 통해 채용에 참여했습니다. 찾아가는 일자리 서비스, 노무 데스크와 같은 고도화된 취업 서비스를 추진하여 구인 기업과 구직자 모두에게 불편함 없는 센터를 만들어 갔기 때문이라. 센터는 앞으로 창업 지원과 기업 연계를 확대해 지역 일자리 연결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KCN 뉴스입니다. 군산시가 올해부터 아동과 다자녀 가정 지원을 확대 운영합니다. 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군산에 주소를 둔 모든 초등학생에게 월 10만 원의 예체능 교육비를 1년 동안 지원합니다. 맞벌이와 다자녀 가정에는 가사 서비스를 지원하고 세자녀 이상 가정은 7에서 12인승 차량을 최대 4일까지 무료로 빌릴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군산 전북대병원이 오는 2028년 10월 개원을 목표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북대병원에 따르면 현재 공정률은 10%로 올 상반기에 기초와 지하층 골조 공사를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지상층 골조와 내부 공사가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군산 전북대병원은 지난 2013년 사업 추진 이후에 지난해 3월 본격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국비 지원 비율은 기존 30%에서 36% 수준으로 상향될 전망이며 군산시의 추가 분담금 규모는 오는 3월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새만금을 수산식품 수출 허브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규제 해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오늘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 입주를 앞둔 기업들과 간담회를 열고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기업들은 수산식품의 가공과 유통, 수출 기능을 직접 할 수 있도록 산업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수산식품 1, 2, 3차 융복합 산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메가 샌드박스를 적용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도내 서해안에 어장 정화선이 투입됩니다. 전북자치도는 해양환경 보호와 지속가능한 어업활동을 위해 2월부터 군산과 고창, 부안 해역에 전부 901호를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장 정화선은 171톤급 선박으로 선수와 선미의 정화 장비를 갖춰 해양 폐기물 수거와 처리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
군산항 8개 부두 운영회사 가운데 CJ 대한통운의 하역 물량이 가장 많고 5개사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해수청에 따르면 지난해 CJ 대한통운의 하역 물량은 전년보다 9.8% 증가한 778만 9천여 톤으로 군산항 전체 하역 물량의 38.7%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세방은 14.4%, 선광은 4.1%, 군산 컨테이너 터미널은 14.6%, 군산항 7부두 운영은 17.6%, 군장 신항만은 13.5%가 각각 감소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군산항의 입항 선박수는 3,746척으로 전년 4,006척에 비해 5% 감소했습니다. 이원택 국회의원이 도내에 국내 최대 규모인 180홀 파크골프장을 짓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압도적 규모의 180홀 파크골프 복합단지를 조성해 스포츠와 복지, 관광이 결합된 생활인구 유입형 산업을 육성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22개 파크골프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김제용지면 현업축사 매입 사업이 국고 보조 사업으로 전환됐습니다. 김제시에 따르면 용지면 현업축사 매입 사업이 국고 보조사 사업으로 최종 확정됨에 따라 국비 238억 원이 투입됩니다. 앞서 환경부가 직접 사업으로 481억 원을 투입해 현업축사 53곳을 매입하려 했으나 물가 상승 등으로 사업비가 부족해져 26곳만 매입하는 데 그쳤습니다. 김제용지면 현업축사는 새만금 수질 악화와 전북 혁신도시 및 익산 도심권의 악취 발생 요인으로 작용돼 철거가 요구돼 왔습니다. 전북자치도의회가 30일 입장문을 내고 KB금융그룹과 신한금융그룹이 KB금융타운과 신한금융종합허브를 전북 혁신도시에 조성하기로 결정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의회는 대형은행들의 이번 결정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5국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강력한 동력이 되는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수도권에 집중된 금융산업 구조를 지역으로 확장하는 획기적인 결단이자 전북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충하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남원 산내면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6시간 30분 만에 주불이 잡혔습니다. 전북자치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29일 오후 4시 30분쯤 발생한 한 산불은 밤 11시쯤 주불이 잡혔습니다. 이번 산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3.19헥타르가 불에 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헬기구대를 포함해 진화장비 39대, 인력 258명을 투입했습니다. 현재는 재발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잔불 정리에 나서는 한편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 도내 출생아 수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도내 출생아 수는 6,437명입니다.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3%, 189명이 늘었습니다. 도내 출생아 수는 2년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습니다. 올해 도내 AI 중점 학교로 81곳이 운영됩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AI 중점 학교로 선정된 도내 초, 중, 고등학교는 81곳으로 선도형 3곳, 중심형 54곳, 문화확산형 24곳입니다. 이들 학교는 올해 새학기부터 본격 운영될 예정입니다. 도교육청은 AI 중점 학교 운영이 시범 운영에 그치지 않도록 도내 모든 학교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도내 토양 오염 정도가 양호한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북 지방환경청에 따르면 도내 토양 측정망 88곳을 조사한 결과 불소 농도는 법적 기준치의 19.3%에 그쳤습니다. 또 카드뮴이나 구리 등 중금속 7개 종류의 평균 농도는 기준 대비 19%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내에서 처음으로 익산의 장애인 사이클 실업팀이 창단됩니다. 익산시는 오늘 원광대병원과 익산시 장애인체육회,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전북지사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반기 중에 장애인 사이클 실업팀을 창단할 계획이며 원광대병원은 장애인 선수들을 채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장보기 추첨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오는 2월 2일부터 18일까지 전통시장 11개소에서 지역사랑 상품권 다이롬으로 3만 원 이상 결제하면 추첨을 통해 500명에게 다이롬 포인트 만원을 지급합니다. 울림 ENT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성금 500만 원을 군산시에 기탁했습니다. 기탁식에 참여한 김재아 여성구 대표이사는 지역사회와 함께해온 기업으로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동참할 수 있어 뜻깊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은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져서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대기가 건조해서 산불과 화재 예방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익산의 아침 기온은 영하 9도, 낮 최고 기온은 3도를 보이겠습니다. 군산도 내일 아침 기온 영하 9도로 출발하고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